안녕하세요. 김주갑의 경제부동산입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드디어 3기 신도시의 공공분양 사전 청약이 막이 올랐습니다. 3기 신도시와 택지지구는 무려 30곳에 이르며 향후 이어질 추가 신도시와 택지지구를 더하면 향후 2에서 4년간 엄청난 청약의 기회가 쏟아질 것입니다. 그렇다면 3기 신도시의 예상 분양가는 어떠하며 30곳의 등급 서열은 어떠한지 최초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제 부동산은 청약, 저평가 아파트, 폭락장 아파트 매입 순으로 전략을 짜야 합니다. 상담 안내는 02-501-7554, 유료 상담은 010-3999-8808 전화 주십시오. 최초 3기 신도시 30곳 예상 분양가와 등급 서열. 이제 3기 신도시 상당히 많죠. 30곳이면. 근데 또 추가 신도시가 좀 있다가 발표되면 또 택지지구까지 하게 되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대략 한 서울까지 포함해가지고 200만 가구 그럽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3기 신도시, 그 다음에 추가 신도시, 공공, 재개발, 재건축 등등등 뭐 가로주택 정비사업까지 포함해가지고요. 자, 이거 여러분들 한번 충분히 앞으로 지금부터 최대치 5년까지 계속 분양이 이어지는 거니까 꼭 동아줄을 잡으세요. 3기 신도시 택지지구 예상 분양가를 한번 알아볼까요? 자, 이미 이제 언론에서도 발표됐지만 지금 이 예상 분양가를 바탕으로 해서 짜야 합니다. 그런데 어디는 분양가가 비싸고 어디는 좀 싸고 그런데 보통 이러면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먼저 서울에서 가깝냐, 그리고 서울에서도 강남 지역에 가깝냐, 그리고 서울에서 멀더라도 GTX 가깝냐, 이 세 가지에 따라서 분양가가 확 달라져요. 주변 시세 대비. 먼저 인천 계양, 자 55평방미터 제곱, 대략 뭐 3평 정도? 자 3.4에서 3.6억입니다. 자 59 제일 이제 국민평형이죠. 전용 면적이니까 25평으로 꼭 기억하세요. 3.5에 3.7. 자, 74 대략 한 27, 8평. 자, 4.4에서 4.6억. 남양주 진접2입니다. 자, 55는 3.1에서 3.3. 59는 3.4에서 3.6. 74는 4.0에서 4.2. 전반적으로 인천 계양, 남양주 진접은 가격이 좀 낮죠? 그 다음에 성남 복정 보실래요? 복정에 이제 1, 2, 3가 있는 것은 그 지역이 좀 넓을 경우 또는 구분일이 확실하게 됐을 때 따로따로 분양을 하니까 이렇게 구분을 한 거예요. 자, 51, 5.8에서 벌써 6억 합니다. 자, 25평도 6.8억에서 7억까지 가죠. 입지가 좋으니까. 성남 복정은 위례보다 더 좋아요. 입지가. 자, 그 다음에 의왕 청계2 55 이거 4.8에서 5.0억. 그 다음에 위례 신혼 이것은 55 5.7억에서 5.9억까지. 성남 신촌지역이라고 있어요. 신촌지역. 자 55가 5.0에서 5.2, 59는 6.0, 그 다음에 74는 7.0에서 7.2. 성남 신촌은 대략 1차 분양이 아니고 이제 2차 분양 때인데 한번 넣어봤습니다. 자, 3기 신도시 택지지구 예상 분양가를 쭉 했는데요. 그러면 얘들은 시세 차익이 어느 정도냐? 지금 현재 주변 시세나 여건의 약 60에서 80% 수준이에요. 분양가를 더 내렸으면 하는 좀 아쉬움은 있지만 그래도 제 판단에는 25평 기준 못 올라가면 한 3억, 많이 뛰면 8억까지 뜁니다. 최소. 그래서 상당히 뭐 로또라고 할 수가 있어요. 자, 이제 3기 신도시 택지지구 30곳 정도 된다고 했어요. 자, 어느 곳이 입지가 좋은지 제가 A, B, C, D, E, F 해서 6단계로 한번 최초로 정리를 해볼게요. A등급이라고 해서 무조건 좋고 F등급이라고 해서 무조건 나쁘지 않아요. 다 좋아요. 다 좋은데 이제 A등급은 분양가가 비싸더라도 훨씬 더 많이 뛰고 F등급은 분양가는 좀 싸더라도 상대적으로 덜 뛴다 그런 개념이에요. 역시 같은 개념으로 본다면 25평 기준으로 최소 3, 4억이 뛰는 거고요. 많게는 12, 3억이 뛸 수 있어요. 분양가에서요. 뭐 당장 뛴다는 게 아니죠. 전매 제한이고 있으니까. 올인해도 될 곳들이죠. 다.
그리고 30평대는 분양가는 한 1, 2, 3억 더 비싸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리고 아까 20평대보다 더 많이 뛰겠죠. 자, 먼저 A급부터 보겠습니다. 강남 성향이 강한 곳이에요. 과천, 그다음에 하남 교산, 성남의 복정, 유래, 신촌, 낙생 네 곳이죠. 그다음에 동작구 수방사, 바로 이곳을 A급으로 잡을 수 있습니다. A급과 B급은 거의 간발의 차인데, B급 고양 창릉 신도시 상당히 탁월한 곳이에요. 갈매 역세권, 그 다음에 의왕 청계투, 요즘 의왕시 많이 뛰었죠. 그 다음에 안양에 관양, 내곡, 인덕원 이런 곳들이 많이 뜁니다. 참고적으로 신도시나 택지지구는 재개발, 재건축보다 훨씬 많이 먹습니다. 왜? 그냥 맨 땅에서 일반 분양만 하는 거니까요. 재개발, 재건축은 조합원 때문에 상대적으로 수익이 좀 덜 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C급, D급, E급, F급은 큰 차이가 안 나요. 그렇지만 굳이 서열을 먹였을 때 이 차이고요. 자, C급 부천 대장, 원종, 역곡, 그 다음에 의왕의 월암. D급 남양주 왕숙 계양지구, 계양신도시, 그 다음에 고양 장항, 수원 당수. 그 다음에 E급은 시흥 하중, 거모, 군포 대야미, 진접2, 남양주 진접2. 그 다음에 F급 파주 운정 3, 검단, 안산 장산, 신길2, 양조 회천. 이렇게 정리해 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만약에 상당히 여건이 좋다 그러면 거꾸로 역으로 가시면 돼요. 역으로. 그러면 돈이 좀 부족하신 분은 이런 데에 못 넣더라도 이런 데 넣으세요. 어차피 제가 분명히 다시 말하지만 말만 60에서 80% 수준이지 로또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이렇게 설령 F급이라 할지라도 GTX가 코앞에 있거나 또는 중심 지역이냐 주변 지역이냐 같은 신도시나 택지 지역에서도 그거에 따라서 순위는 좀 바뀔 수도 있다. 이건 똑같은 조건에서 이렇다는 거예요. 꼭 기억하세요. 별표입니다. 자, 이제 부동산 매입 3단계 진행. 여러분들 부동산 매입할 때요, 1단계 먼저 분양을 하는 거고요, 2단계 중저가 저평가 내 집 마련. 즉 이 시점에서 집 매수해야 할까요? 제가 다시 말하지만 지금 당장 집값 떨어진다고는 안 했어요. 집값 바로 떨어지지 않는 가장 큰 이유가 뭔지 아세요? 한번 맞춰보세요. 정상적이면 떨어지는 게 맞아요. 근데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집값 떨어뜨릴 생각이 없어요. 당국자들이. 1도 없어요. 진짜예요. 야당도 없어요. 여당도 없어요. 국회도 없어요. 당분간 방관한다는 거예요. 선거 전까지. 선거 이제 새로운 대통령이나 당첨이 돼야, 누군가 돼야 뭐 집값이 떨어질지 또 조금 더 올라갈지 그게 판가름 나는 거예요. 좀 안타까워요. 그렇게 되면 1년 동안 집값 뛰면은 작년에 1년 동안 얼마나 뛰었는지 여러분들이 피부로 느꼈잖아요. 그래서 뭐 다 사라는 게 아니라 중저가, 저평가, 내 집 마련. 그래, 무리하지 않는 사람들은 뭐 매입하라는 게 아니고 매입을 판단해라. 그리고 비싼 것들은 사지 마세요. 어차피 2년 동안, 3년 동안 뛴다는 보장이 없으면 비싼 것들은 기다리고, 싼 것들은 뭐 5천, 1억 뛰었다고 해서 그냥 나물나라 하지 말고 매입하시고. 그래서 이렇게 한 거야. 분양이 제일 좋고 당첨만 된다면, 이게 힘들다면 넣으면서 이거 중저가 판단하고요. 근데 나는 중저가는 양 안 찬다. 그럼 어차피 고가 아파트면 좀 기다리는 거 생각하고 이렇게 폭락장까지 기다리고. 자, 이제 집값 잡기 포기. 제가 이런 말까지 쓰잖아요. 정말 솔직한 방송입니다. 저는 다시 말하지만 정치적 중립이에요. 앞으로 1, 2년 오를 가능성에 여러분들 대비해야 돼요. 그래서 도대체 언제 떨어지냐고요, 이런 댓글 많아요. 참 답답하고 한심해요. 그 심정 제가 충분히 이해합니다. 아니, 댓글 쓰신 분이 답답하다는 게 아니라 떨어뜨릴 사람 마음이에요. 그거 안 떨어뜨리는데 어떻게 떨어져요? 제가 폭락한다는 것은 여러 가지 사유로 분명히 폭락장은 와요. 거품이 커질수록 엄청나게 떨어질 거예요. 그 날은 오는데 당장은 아니라는 거예요. 안타깝지만. 금리 인상 된다고 할지라도 집값을 떨어뜨리는 사람이 떨어뜨릴 의지가 없으면 안 떨어져요. 의지가 없다는 근거는 하늘의 별보다도 많아요. 여기 보세요. 자, 집값 잡기 포기 1, 2년 상승. 자, 노영우라는 사람 국토부 장관인데 참 한심한 사람이에요. 2, 3년 뒤에 하락 가능성이 있으니까 영끌 조심해라. 자, 왜 이런 말을 합니까? 장관이라는 사람이 지금 집값이 폭등하고 있는데 뭐 2, 3년
2, 3년 뒤에 하락 가능성이 있다. 이딴 말을 쓰고 있어요. 이런 사람이 장관이라고. 여기 보세요. 2, 3년 뒤에나 집값 하락한다는 뉘앙스를 풍기고 있잖아요. 그럼 1, 2년 동안은 올라간다는 뜻이에요. 거꾸로 말하면 안 잡겠다. 또 실질적으로 잡는 신용을 보이지도 않고 있어요. 어떻게 이런 사람이 지금 장관이 되고. 자, 집값 안정대책 완전 포기한 겁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이 사람도 보세요. 금융위기 닥칠 경우 집값 폭락 경우. 말입니까? 된장입니까? 뭐 금융위기가 터져요? 집값이 역사상 신고가 상황이면 이 자체만으로 지금 무주택 서민들의 아픔을 잡아줘야 하는데 대책은 전혀 없고 말로만 경고하고 있어요. 어떻게 정책 당국자들이 그 비싼 월급 받으면서 입으로만 경고하고 있어요. 입으로만. 3년 후에 어떻다. 지금 금융위기가 터지면 어떻다. X입니다. X 완전히. 그러면 이제 이 두 사람 말고 정부 국회를 보자고요. 하는 꼬락서니 부동산 거품 폭등 대책 있는지 한번 물어볼게요. 자, 뉴스 한번 봐보세요. 부동산 이 정부가 집값을 잡으려고 하는 의지가 단 한 곳이라도 있나요? 오죽하면 경실련이 나서가지고 비판하겠어요. 한 곳도 없어요. 이것은 표로 심판해야 돼요. 저는 여당도 아니고 야당도 아닌 제3의 누군가가 대통령이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이거 심각한 문제예요. 집값 안 잡는 이런 수구 세력들은요, 또는 이런 정말 뭐라고 표현할 수도 없는데 이런 사람들 왜 찍어줘요? 제가 보기에는 여당 야당 똑같아요. 지금 야당 가만히 있잖아요. 다만 여당이 책임이 좀 더 크긴 해요. 왜? 정권 잡은 데다가 180석인데 가만히 있잖아요. 자, 다음 정부국회 부동산 거품 폭등 대책이 전무하고 정부와 여당 야당 모두 집값을 지금 지속적인 급등 대책이 없이 지금 집값은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 대책이 없이 수수방관한다. 자, 결론적으로 이 세 가지 보시면 집값 잡기 포기했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다른 이유 하나도 없어요. 뭐 돈이 넘쳐나니까 공급이 부족하니까 뭐 저금리니까 집값이 뛴다. 코로나 때문에 뛴다.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근데 그게 아니에요. 1, 2년 동안 더 올라간다는 건 집값을 안 잡기 때문에 그래요. 3기 신도시 및 택지주가 한번 볼까요? 여기 보시면 지도상으로 보면 이게 서울이잖아요. 서울을 기점으로 특히 이 남부 강남하고 가까운 이쪽이 특히 A급인 거예요. 이 주변이 B급이고 서울 주변이 좀 멀찌감한 곳이 CD 이렇게 번져지겠죠. 자, 인천 계약 보니까 1차 7월 달에 분양을 하는데 1100, 신혼은 300, 남양주 진접2 1600, 신혼은 400. 자, 성남 복정 1 1000세대죠? 400. 그 다음에 의왕청계 300세대 300세대. 앞부분은 공급, 뒷부분은 신혼입니다. 위례 400, 400. 남양주 왕숙 300. 성남 신촌 1100. 성남 낙생 900, 900. 성남 복정 2 600, 600. 의정부 우정 1000. 그 다음에 군포 대암이 1000, 1000. 의왕 오람 800, 800. 수원 당수 500, 500. 부천 원정 400, 400. 자, 인천 검남 1200. 파주 운정 3 1200. 그 다음에 하남 교산 1000. 시흥 하중 700, 700. 양주 휘천 800. 과천 주황 1500, 1400. 남양주 왕숙 2300, 700. 부천 대장 1900, 1000. 고양 창릉 1700, 600. 부천 역곡 900, 900. 시흥 거모 1300, 800. 안산 장산 1300. 그 다음에 안산 신길2 1400, 600. 동작구 수방사 200, 200. 구리 갈매 역세권 1100, 1100. 고양 장항 800. 이렇게 쭉 제가 불러드리는 이유가 있어요. 자, 여기에서 이제 임대는 별개 문제잖아요. 자, 일반이 더 훨씬 중요하겠죠. 신혼이거나. 그리고 여기 보시면 2017년 주거 로드맵, 2018년 9월 달에 3기 신도시, 2010년 5, 6대책, 2020년 8월 8사대책, 2021년 상반기 2사대책. 물론 2사대책은 아직 멀었어요. 계속 발표한다고 해놓고 지금 광명 시흥이 LH 사태로 지금 문제가 생기면서 지금 스톱 상태잖아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거기 안 할 수는 없을 거예요. 기타 추가 신도시 및 택지지구가 아마 발표될 거예요. 아무튼 현재 나온 걸로만 자 63만 호입니다. 그래서 이것저것 해갖고 대략 200만 원 되지 않느냐. 자, 3기 신도시 분양가 시세의 60에서 80% 수준이라고 아까 말씀드렸죠. 아까 제가 이미 분양가는 이렇게 쭉 보시다시피 이 상황으로 지속이 될 겁니다. 그러면 이제 구체적으로 올 상반기 때 수도권 분양은 뭐가 있고 유망한 분양은 뭐가 있고 7월 달에는 뭐가 있느냐 간단히 정리해 보자고요. 서울
여기는 신도시는 이제 아니죠. 서울이니까. 은평구 대주 1구역 재개발 758세대. 자, 동대문 이문 1구역 레미안 803세대. 성동의 행당 7구역 푸르지오 135세대. 그 다음에 강동 둔촌 올림픽파크 에비뉴폴에 4805세대. 엄청나죠? 그 다음에 서초 아그로파크 브릿지 499세대. 방배 5구역 재건축 1386세대. 경기도는 안양 비산 초교 재개발, 평촌 트리지아, 평택 지역 자이, 화성, 봉담 프라이드시티, 그 다음에 광명 베르몬트 광명, 그 다음에 용인 힐스테이트 몬테루, 그 다음에 하남 C구역 재개발, 광명 OR구역 재개발, 그 다음에 수원 건선 6구역, 그 다음에 의왕 내손 다구역 주택 재개발, 그리고 인천 계양 힐스테이트 자이 계양, 연수 송도 자이 더 스타, 그 다음에 송도 더샵. 오른쪽 보면 이제 7월 달에 상당히 분양 물량이 많아요. 4.7만이나 돼요, 무려. 강동 상일, 은평 진관, 계양 작전, 수원 영통, 용인 처인, 평택 세교, 화성 봉담. 자, 이렇게 수도권, 지방도 이렇게 여기 보시면 세종 산울, 세종 자이더 시티를 비롯해서 지방도 7월 달에 많이 분양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시도별 분양 물량을 봤더니 7월 달에 무려 47,000건으로 역대급이죠. 그리고 이제 이거 시도별 상승 패턴, 지금 부동산 흐름이 어떻냐? 이게 조금 궁금하죠? 부동산 흐름이 지금 뜨겁냐, 차갑냐, 점점 더 뜨거워지고 있느냐. 거래량이 워낙 적어서 뭐 이거 뜨겁냐, 차갑냐를 무조건 말로만 표현하기는 그래요. 근데 냉정하게 말하면 이제 어찌됐거나 지표만으로 본다면 뜨거운 거 맞아요. 그리고 여름장으로 갈수록 더 뜨거워질 가능성이 커요. 그 이유는 1번이 정책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2번은 아직 금리 인상 한다 경고만 하고 있어요. 이주열도 좀 빨리 금리 인상을 때리든지. 자, 금리 인상, 그리고 또 금리 인상이 늦어지는 데다가 돈은 넘쳐나고 있지. 토지보상금 이런 것들. 그리고 델타. 그러니까 집값이 떨어지려면요, 반드시 코로나가 잡혀야 돼요. 그런데 지금 여러분들 백신 1차, 2차 접종은 늘어나고 있지만 델타 이게 나옴으로써 화이자 지금 거의 40% 이상이 안 먹히잖아요. 그럼 또 개발해야 돼. 나중에 무슨 일이 벌어질지도 모르죠. 그래서 정말 혼동스럽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 길게 가게 되면 이게 또 다른 백신이 나오기 전까지 이게 길게 간다. 코로나가 길게 가게 되면 집값 계속 뛸 거예요. 그래서 그 대비책도, 제가 불안감을 조성하는 거 아닙니다. 대비책도 마련해야 돼요. 무조건 2년 있다 폭락한다 이렇게만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은 이게 코로나가 번창했을 경우는 정부도 집값을 잡는데, 원래 그래도 적극적이 하는데 워낙 많이 뛰어서 적극적이지 않아요, 지금처럼. 자, 이제 여기 보시면 인천이 제일 뜨거워요. 2021년 6월달 이 밑으로 내려올수록 이제 최근입니다. 자, 인천이 지금 몇 주째 1등이었고, 그 다음에 제주도 아주 시뻘거예요. 그리고 경기도, 부산, 대전, 서울. 지금 이곳은 불장입니다. 인천, 제주, 경기, 부산, 대전은 아직은 불장이라고요. 그리고 나머지는 마이너스는 아니지만 상대적으로 별로 좋지 않아요. 돛단이라든가 뭐 광주, 대구, 울산, 세종. 여기는 울상이죠. 울상 그대로. 세종은 특히 마이너스 아주 심각하고요. 자, 이렇게 끊어 잡을 수가 있어요. 이쪽은 조금 상황을 보면서 잡을 수도 될 것 같고, 자, 이쪽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어차피 잡을 거라면, 이게 중저가 잡을 거라면 빨리 잡는 게 맞고요. 근데 비싼 거라든가 나는 기다리겠다 하는 사람들은 뚝심으로 하락장까지 기다릴 수밖에 없어요. 자, 이제 세종 특공 집값 5억 폭등 참 한심하죠. 이게 재밌는 게, 자, 세종 특공 집값 5억 원 작년에 여당에서 국회 이전 발표 뒤에 폭등한 거예요. 결국은 세종을 불을 지르는 바람에 부산, 대구, 울산, 뭐 광주 할 것 없이 다 불장이 돼버렸어요. 대전까지. 이 말을 한 국회의원 당장 잡아가지고 다음에 떨어뜨리세요. 자, 어찌됐거나 세종시 공무원 특별공급, 공무원들한테 어떻게 80%, 90% 공무원 특공을 몰아줬어요. 그러는 바람에 이 2억 분양가가 8억대,
평균적으로 5억을 벌었다고 하잖아요. 이것도 지금 10억에서 빠진 거예요, 여러분들. 어떻게 된 게 5억. 올 집값 최고 2억 떨어졌다. 세종. 보시면 세종 진짜 2억 떨어졌어요. 마이너스 지금 8주 차입니다. 여기 보이시죠? 이게 지금 세종이에요. 그런데 다른 곳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자, 여기 지금 경기도 계속 올라가고 있죠. 그리고 전국도 조금씩이라도 올라가고 있죠. 서울도 계속 조금씩이라도 올라가고 있죠. 자, 그리고 지금 아까 정부가 계속 나몰라라 하게 되면 적어도 대선까지는 뛸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대비책도 필요하다. 그리고 제가 하나 바람이 있다면 특공하고 가점제는 좀 축소해야 하지 않는가. 자, 공시가 1억 미만의 틈새 아파트 전국이 갭투자. 갭투자를 좀 두드러 잡아야 돼요. 갭투자 안 잡으면 집값이요, 여러분들 계속 올라갑니다. 특히 서민들 아파트가 뛰어요. 여기 보세요. 자, 경기 평택시, 시흥시, 구미시, 아산시, 김해시, 인천 계양구, 청주시, 청주시 이런 데 보면 하나같이 어떻습니까? 갭투자 상위 지역이에요. 전세 끼고 투자하는데 무려 엄청나네요. 그리고 지금 아니면 못 사. 되살아난 2030 패닉바잉. 다시 또 집값을 안 잡으니까 여기 40% 넘게 지금 20대는 몇 명 안 되고 30대가 지금 이렇게 40% 넘게 잡고 있잖아요. 지금 5월달 현재. 이게 뭡니까? 집값을 말로만 젊은이들 생각하는 척 하지 말고요. 젊은이들한테 필요한 것은 분양 자격을 더 주는 게 아니에요. 몇 명이나 되겠어요. 그래봤자. 집값을 떨어뜨리는 거라고요. 자, 이제 입주 물량 폭탄으로 지금 앞으로 이제 한 2, 3, 4, 5년 후에는 솔직히 걱정은 되는데 당장 1, 2년이 고비네요. 지금과 같이 집값이 가장 높을 때는 웬만한 곳들은 경쟁률이 치열해서 당첨 가능성이 낮지만 집값이 하락하는 시점부터 청약 경쟁률도 낮아지고 분양가도 내려가며 조건이 좋아지는 등 얼마든지 부동산 판세가 뒤바뀔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늘 관심 가져주시고 응원 댓글 달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